자, 페이지 128이요. 계약금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계약금을 보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먼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하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 뭐죠? 그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계약을 하는 그 체계의 순수하고요,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여기서 먼저요, 이렇게 갑과 을이요, 이 2월 1일에 예약을 하죠. 이것을 우리는 일방 예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약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여기요, 3월 1일 날요, 여기서 이제 본 계약이 이루어지죠. 보통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뭐를 주죠? 여기서요, 계약금을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계약금. 이렇게 계약금을 주면 이 계약금을 주는 것을 우리가 뭐란다? 이것을 채권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채권. 우리가 채권행위 그러면 의무 부담행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채권행위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요, 4월 1일이죠. 4월 1일 뭐다? 이것을 중도금 이렇게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채권의 일부 이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부를 이행했다 이렇게. 그러면 중도금 지급 시를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이행 단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행 단계에서 이행을 하지 않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채무 불이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말 수 있고 해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원상 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요. 원상 회복, 그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다음에요, 여기 5월 1일 날이요. 5월 1일 날 이렇게 잔금을 지급하죠. 그런 잔금을 지급하면서 뭐를 주죠? 등기 서류를 교부하죠. 등기 서류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요, 물권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행위는 우리는 이것을 처분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기요, 뭐 6월 1일 날요, 뭐다? 등기가 완료가 되죠. 등기가 완료가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물건에 이제 하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자가 있으면 여기서 이것을 뭐란다?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등기하고 하자가 있을 수 있고, 등기하기 전에요, 등기하고 나서 하자를 할까요? 등기하고 이제 물건을 가져왔는데요, 7월 1일 날이요, 여기서 하자가 발견될 수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하자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책에서 보면 담보 책임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등기하고 잔금하고는 뭐다? 이거는 동시 이행 관계예요. 동시 이행 관계. 우리가 동시 항변권이라는 것은 채권법 맨 앞에서 배우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계약의 해제권 있잖아요. 해제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요 다 배웠던 것들이요. 일부 이행이 있고요. 여기 이제 계약금이 이제 있고요. 아직 안 배웠죠 우리가요. 여기 예약이요, 아직 안 배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약의 순서를 따지면은 이렇게 예약을 하고 본계약 체결하고 중도금 지급하고 잔금 지급하고 등기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미요, 우리 책의 순서는 맨 앞에 뭐가 있냐? 계약 체결사의 관리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가 뭐가 있냐면 동시 항변권이 있고,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동시 항변권은 여기서 맨 뒤에 여기서 나오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인데 동시 항변권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뒤에 한참 와가지고 해제권이 있는데 이미 해제는 여기에서 논의가 되는 다음, 여기에서요, 중도금하고 어디요? 잔금 단계에서 해제권이 논의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물건을 받고 하자가 있으면 뭐가 있다? 담보 책임이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순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책의 순서로 보면은 약간요 좀 맞지 않죠. 그런데 지금 여기 순서로 보면요, 이제 예약을 하죠. 예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방 예약이 있고 하나는 편무 예약이에요. 편무는 뭐냐면 한 사람이 의무를 부담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예약을 했으면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갑이 의무를 부담한다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을이요, 우리 본계약 체결합시다 이러면은 갑이 예 알겠습니다, 내가 그럼 승낙할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승낙을 하지 않으면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보통 예약은 일방 예약으로 추정하는데, 일방 예약은 뭐냐면 예약을 하면 여기서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예약 완결권. 이 예약 완결권을 우리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요 형성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형성권을 뭐란다? 이것을 일방적 의사표시다 이렇게. 일방적 의사표시 말로 하는 것이고, 일방적인 뭐다? 선 단독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형성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형성권이 있으면 그것은 제척기한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형성권이라는 게 있으면 형성권은 민법 총칙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 형성권은 그냥 의사표시, 어느 것이 형성권이냐 아니냐 그것만 따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채권법에 와서 이게 형성권이죠. 여기서 형성권은 뭐다?
형성권은 뭐에 걸려요? 제척기간에 걸리죠. 그러면 제척기간은 뭐다? 첫 번째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제척기간은 법원 직권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그 소멸시효는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게 되면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런데요. 제척기간은 목적물을 인도받았다고 할지라도 제척기간은 뭘 한다? 진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형성권이죠. 형성권의 경우는 뭐다? 재산권의 일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를 할 수 있다? 가등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양도할 수도 있고요. 이것을 상속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게 일방적이죠. 여러분 일방적이라는 건 뭐죠? 상대방과 뭐가 필요가 없어요? 동의가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의사 표시를 해야지 본계약이 성립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요. 보통 이제 우리가 갑과 을이 이렇게 예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보통 손님이 보통 우리가 음식점에 예약하잖아요. 손님이 보통 완결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예약을 완결한다고 하는 것은 본계약을 체결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갑의 입장에서는요. 을이 온다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채고하죠. 을에게 채고요. 올 거예요 말 거예요 채고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요. 을이요. 온다 갔다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말이 없죠. 아무 말 없으면 예약은 효력을 잃는 것이에요. 잃는다 이렇게. 그래서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약은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예약이 본계약을 체결하려면 의사를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었는데 아무 말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면 예약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내일 2시에 소명 그 예약했는데 오시는 거 맞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쪽에서 글쎄요 지금 비가 와가지고 하지 말자는 사람도 있고 저쪽 얘기하죠. 그럼 저쪽에서 어떻게 하죠? 전화 끊어버리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당신들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예약이란 것은 뭐냐? 언제나요? 채권 계약이에요. 채권 계약. 그래서 시험에 뭐라 나왔다? 예약은 물권 계약이다 이렇게 시험이 나온 적이 있어. 물권 계약. 그러면 이 예약하고 비교해야 되는 게 뭐죠? 예약하고 비교해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일방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면 일방행위는 뭐예요? 이것은 단독행위죠. 단독행위고요. 예약은 뭐가 되고 계약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요 단독하고 계약하고를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가끔 나온단 말이죠. 그때 예약은 계약이고 그 다음에 일방행위는 뭐다? 단독행위다 이렇게 또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본계약이 이루어지죠. 본계약이 이루어지면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주된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 한다? 종된 계약이다 이렇게. 그러면 종된 계약이라는 것이 뭐냐? 그것은 주된 계약이 무효가 되죠. 그럼 종된 계약도 당연히 계약금 계약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계약금 본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은 주기로 했는데 계약금을 안 주죠. 그럼 종된 계약이 무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본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된 계약, 종된 계약은 주된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면 종된 계약도 영향을 받아 효력을 잃게 되지만 종된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됐다고 해서 주된 계약이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 계약금 계약은 또 뭐냐? 요물계약이에요. 요물계약이라는 것은 뭐를 요구한다? 물관. 요물계약은 모두 몇 가지가 있다?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이렇게 있죠. 현대, 계보 이렇게 요물계약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종된 계약은 세 가지가 있어요. 종된 계약. 종된 계약 뭐가 종된 계약이죠? 계약금 계약하고요. 보증금 계약하고요. 그 다음에 뭐냐? 환매 특약 있어. 환매 특약 이것이 종된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된 계약이라는 것은 주된 계약이 무효가 되면 종된 계약도 효력을 받아 무효가 되지만 종된 계약이 무효라 해서 주된 계약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약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계약금을 받으면 계약금은 언제나 해약금이 아니고 아무런 약정이 없으면 아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계약금을 뭐로 본다? 해약금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계약금 뭐로 추정한다? 해약금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해약금. 그래서 계약금은 아무 말이 없이 계약금을 주면 해약금으로 추정. 그러니까 언제나 계약금이 해약금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요 해약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해약금은 계약금을 준 사람은요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알겠죠? 한 달이죠?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을 두 배를 주고 언제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계약을 체결했으면 해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계약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되면은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두 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해약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해약금으로만 다 추정하고요. 중요한 것은 계약금은 요물이죠. 요물이라는 것은 반드시 물건을 요구한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약정 계약금이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을 지급을 해야지 계약금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00만 원인데 800만 원 주고 아직 200을 안 줬다. 그러면 계약금 계약은 없는 거예요. 만약에요, 내가 1,000만 원이 반드시 지급해야지 1,000만 원 중에서 한 푼이라도 안 주고 나는 절대로 이 계약 안 했다. 나 절대로 이 계약 안 해. 그랬으면 계약금 계약을 해지하면서 동시에 본 계약도 해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준다고 하는 계약금을 주지 않았다 해서 무조건 본 계약까지 해지하면 된다, 안 된다? 원래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고, 만약에 이 사람이 계약금은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중에 이 사람이 600을 먼저 지급했어요. 600. 을이 600을 지급하고 나서 을이 뭐라 하냐? 나 그냥 이거 포기하고 계약 안 할래. 그러니까 너 600 먹고 떨어져.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없다? 이 사람이 1,000인데 계약을 600만 줬잖아요. 그러면 아직 400 더 줬잖아요. 그 상태에서 을이 가만테 400을 더 준 상태에서 400, 600만 원만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해지할 수 있다, 없다? 해지할 수 없고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지급한 계약금이 아니고 예정된 재계약금이 해약금이 되는 거기 때문에 400만 원을 더 주고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받은 사람은요, 받은 것의 2배, 1,000인데 원래 600을 받았잖아요. 600만 원의 2배, 1,200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얼마 준다? 이 약정된 약금에 얼마? 2,000을 지급하고, 내가 근데 나는 얼마밖에 안 받았죠? 600밖에 안 받았죠? 나중에 400을 다시 돌려받아야 돼. 그러면 좀 골치 아프니까요. 그러니까 1,000에다가 600, 1,600을 주면 되겠죠.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예정된 계약금의 2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중도금이요, 만약에 4월 1일이죠. 중도금이 만약에 4천이란 말이죠. 그런데 중도금이 4천인데 여기서 만약 예를 들어서 3천만 지급했다. 일부 지급이죠. 일부를 지급해도 이행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의 4월 1일 날인데요, 갑자기 갑일한테요, 자기가 너무 싸게 판 것 같으니까 지금 4월 1일 날이 계약 중도금 날짜인데요, 갑자기 3월 25일 날 뭐라고 하냐? 매매대금을 좀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하고 나서 한 달 만에요, 매매대금이 1억이 오른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자기 손에 다고 그러면서 한 3천 정도 더 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안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을은 갑한테 중도금을요 미리서 지급할 수 있어요. 미리서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미리서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것도 무슨 단계다? 이행 단계예요. 이행 단계니까 이행하지 않죠? 이행하지 않죠? 그러면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먼저 미리 이행을 했죠? 더 이상 계약권을 포기하고, 아니, 이행 단계니까요, 먼저 계약권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미리서요 계약금을 지급해버리면, 중도금을 지급하면 돼요. 그래서 미리서 중도금을 지급하면 더 이상 갑은요, 받은 계약금을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중도금 날짜는 중도금은요 미리 이행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만 이행해도 이행 단계고 그렇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여기 어디선가요? 여기선가 지금 여기가 이행 단계잖아요. 중도금을 지급하면 여기 이행 단계에서 여기 어디선가 채무 불이행이 있는 거예요. 즉 중보죠,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사정이 발생했거나 매도인이 등기를 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했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여기서는요, 여기 일방이죠. 일방은 누가 될지 모르죠. 갑이든 을이든요, 일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죠. 여러분, 일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이든 을이든 어느 한 사람이 채무 불이행이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뭐 한다? 해지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문제는 해지하고 손해배상 손해배상 청구해야죠. 그런데 여기서 손해배상을 얼마나 청구하냐고. 손해배상을 얼마나 청구하냐고. 얼마나 청구할지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여기서 이 상태에서 손해가 얼마 될지.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미리서 계약금을 지급할 때 3월 1일 미리서 뭐라고 하냐, 아무 말에서는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고 그랬죠.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계약금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해약금이에요. 그런데 중도금 이후 어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다, 그 말, 채무불이행한 말은 항상 중도금 이후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일방의 잘못이 있어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돈을 얼마를 청구해야 될지 확실하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로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얼마를 청구한다 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미리서 여기서 약속하는 거예요. 여기서 계약금을 처음에 줄 때 3월 1일 주면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이렇게 위약금 특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위약금 특약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계약을 위반했다 이 말이잖아요. 위약했다는 것은. 그러니까요, 중도금 이후 단계에서 일방의 채무 불이행을 위약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약을 했을 때는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특약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 그러면요, 실제 입은 손해를 증명해서 청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했는데요, 여기 했어요. 위약금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뭐를 보냐?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을 하든지, 또는요 여기서요 뭘 한다? 위약벌로 보든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위약벌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약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요, 계약금 1,000만 원 줬죠. 그러다가 중도금 단계가 딱 지나죠. 그럼 중도금 단계가 딱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가박을 하고 더 이상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금의 2배를 주고 해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보들한테 계약금 받은 거 1,000만 원 돌려줘야 돼. 왜? 계약금은 해약금이잖아요. 만약에 이 사이에서 누군가가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면 그걸 포기하든지 2배를 주기로 하자,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도금을 줬다는 것은 더 이상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제 중도금 날짜가 딱 지나면 가보들한테 계약금 받은 1,000만 원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돌려주고요. 그런데 여기 와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기 와서 어느 일방이 잘못해서, 그러면 이때 문제가 된 거죠. 그럼 손해배상을 어떻게 청구해야 돼? 그때요, 만약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라는 특약이 없으면 실제 입은 손해를 증명을 해서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렵겠죠. 어려우니까 처음부터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합시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금 이후 단계에서 어느 일방의 잘못이 있으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그 말은 뭐냐? 만약에 그것을 위약금을 하자는 약속이 있으면 그것을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하거든요. 추정한단 말은 뭐냐? 계약금을 준 사람은 그것을 손해가 많든 적든 그것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무조건 몇 배를 준다? 2배를 준다 이런 말이에요. 2배를. 무상했죠. 무조건 2배를 줘야 돼. 그러니까 그것을 뭐란다? 손해배상 예정으로 뭘한다?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정이 너무나 과다하죠. 너무나 과다하면 뭐 할 수 있다? 감액을 할 수 있어. 감액. 깎아달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여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입주하자. 아파트요. 아파트 입주하면 여러분 뭐가 가장 큰 문제가 되면, 항상 이러면 아파트나 상가를 처음에 분양을 받죠. 처음에 분양을 받으면 계약서 맨 뒷부분에 계약서가 한 10장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맨 뒷부분에 보면 뭐가 있냐? 위약금 특약이라고 하는 거, 또는 위약벌이라고 하는 데 되어 있을 거예요. 위약벌 약정이라고. 이 벌이란 말이 중요해요. 이 위약벌은요 어떻게 하냐? 계약금을 떼이고, 계약금이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요 별도로 손해배상을 더 떼야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더 떼는 거예요. 계약금 떼이고 손해배상 더. 그러니까 계약금 1,000만 원 떼이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더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손해배상 예정으로서 계약금이 너무나 과다하면 감액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위약벌은 감액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감액이 안 돼요? 그건 당연한 거죠. 플러스 알파로 손해배상을 더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위약벌 약정 같은 거 보면 항상 여러분요, 상가라든가 이거 한번 보란 말이죠. 상가나 아파트 분양 계약서 보면 맨 뒤쪽, 맨 뒷장이나 그 앞장에 있을 거예요. 바로 앞장에, 맨 뒤에서요. 위약벌 약정 그래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약에 계약을 해약하고자 하는 자는, 알겠죠? 예를 들어서 중도금 이후에요, 해약하고자 할 때는 당연히 계약금은 떼이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요. 예를 들어서 뭐 중도금의 뭐 3%라든가 뭐죠? 전체 분양 대금의 뭐 0.1%라든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하면 안 되고 당연히 계약금 1,000만 원 떼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분양 대금이 1억이다, 아니 뭐 10억이다. 그럼 10억에 10%는 얼마죠? 1억이죠. 1억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1억에 뭐 0.4%다. 그럼 얼마다? 4,000만 원. 4,000만 원을 더 주고 계약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위약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러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상가나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그 위약벌 약정이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항상 잘 확인을 해야 돼. 무슨지 아시겠죠? 자, 다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러면 계약금인데요.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계약을 할 때 이 건물이 1억짜리다. 계약할 때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주거든요. 그럼 중도금은 얼마 주냐? 중도금은 4천을 주거든요. 그러면 잔금을 얼마 줘야 된다고요? 잔금 얼마 준다? 6천을 주는 거예요. 6천. 알겠죠? 계약금 1,000, 중도금 4천, 잔금 6천을 주는 거예요. 무슨 소리 알겠죠? 그럼 여러분 생각이요? 아니 계약금 1,000이 있고 중도금이 4천이니까 5천인데 왜 6천이야? 이렇게. 여러분 계약금은 해약금이지 매매대금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해약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예전에 중세시대 때는 어떻게 했냐면 한 번 계약을 맺잖아요. 그럼 그 계약을 무조건 끝까지 지켜야 돼. 내한테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러니까 계약을 해약이라는 것이 없었어. 그래서 뭐랬냐? 중세시대 때 계약을 뭐라 한다? 그것을요 법세라고 했어. 법세가 뭐죠? 법으로 족쇄를 치워버린다 이 말이죠. 법으로. 그러니까 두 사람은 법으로 강제로 족쇄를 딱 치워버려. 족쇄를 치워버리니까 어때요? 빠져나갈 길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계약금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발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계약한 사람이 끝까지 그 계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좀 가혹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한 사람이 중간에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언제다? 3월 1일에서 4월 1일까지 숨 쉴 수 있는 시간 한번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시간 동안 한번 자기가 생각을 해보고 이 계약 아니다 싶으면 뭐 하면 돼요?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포기하면 상대방이 손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손해배상 하냐 안 하냐 그런 말 많으니까 차라리 계약금을 걸라는 거죠. 10%를 걸고 그거는 포기하고 계약을 해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금은 매매대금이 아닌 거예요. 계약금은 전체 매매대금의 10%를 해약금으로 거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한 달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으니 그러면 당신한테 손해가 될지 모르겠다. 그럼 너 이거 먹고 떨어지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 입장에서도 든든하죠. 왜? 저 사람은 하기 싫으면은 내가 뭐 먹으면 돼? 계약금 먹으면 되는 것이고. 알겠죠? 나도 계약을 해약하고 싶으면 나도 손익상계를 따져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익이 된다고 싶으면 계약을 해지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고 중도금을 줬다고 하는 것은 나는 계약을 해지할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계약금은 해약금이 아니다. 아닌 거예요.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만 해약금인 거예요.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중도금 날짜가 되면은 갑은 을로부터 4천만 원의 중도금을 받으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은 갑은 을한테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반환하지 않고 그 1,000만 원을 뭐로 본다? 잔금의 일부로 보는 거예요. 잔금의 일부로. 그러니까 원래 잔금으로서 얼마 받아야 돼? 6천을 받아야 되는데 1,000만 원을요 잔금의 일부로 집어넣어 버리니까 중도금 받으면서 그러니까 잔금을 얼마를 받는다? 우리가 5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계약금은 매매대금이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계약금은 다 매매대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초출발을 해. 알겠죠? 이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계약금이 별로 안 되고 그랬을 때는 크게 서로가 다툼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건물 가격이 만약에 2억 5천 25억이다. 그러면 계약금으로 보통 3억을 건단 말이죠. 3억을 그런데 이것을 포기하려고 하면 포기가 돼야 안 돼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이건 포기가 안 되잖아요. 그때 됐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슨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포기하지 않고 파기하지 않고 중간에 오다가 여기서 계약 해지가 되잖아요. 해지가 되면은 무조건 계약금을 내가 받은 계약금을 무조건 돌려주지 않는 것이 아니고 원래 중도금이 지나면 무조건 계약금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반환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었을 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한다? 계약할 때 아무 말 없이 그냥 계약금만 서로가 주고받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여기서 만약에 일방의 어느 누군가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를 하게 되면 실제로 내가 입은 손해가 얼마인가 이것을 증명해서 청구해야 돼. 실제로 내가 입은 손해가 얼마인가 이걸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항상 계약에서 항상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특약상에서 써야 되겠죠. 위약금 특약이라고. 안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냥 계약서를 맨 처음에 계약서 다운을 받을 때 그거 수정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어디에다가 3조나 4조 하나 집어넣어 가지고 위약금 특약으로 하나 집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계약이요 일방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하게 될 때는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은 포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배액을 제공을 한다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그럼 어떤 것이 좋은 것이냐? 중도금 지급하기 전까지는 해약금이니까 언제든지 준 사람은 포기하고 해지하면 되고 중도금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면은 서로가 손해배상을 얼마를 해야 되는지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이
여전히 그 계약금이 이제 손해배상이 돼가지고 그것만큼만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손해배상 예정이 되면 어떻게 하냐? 계약금은 1,000이잖아요. 계약금은 1,000인데 이 사람이 실제로 입은 손해는 1,300이란 말이죠. 그래도 1,000만 원만 받는 거예요. 손해배상 예정, 즉 위약금 특약을 하면은. 만약 특약 안 했으면 얼마 받아? 1,300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일방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입은 손해가 100밖에 아니야, 100. 그래도 계약금을 얼마 받았죠? 1,000 받았죠. 그럼 내가 1,000을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가 적어도 1,000을 먹는 것이고, 더 많아도 더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것을 계약금, 그 계약금을 한다 위약금 특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68페이지 한번 볼까요? 168. 자, 맨 왼쪽에 예약이라고 되어 있죠? 일방 예약이요. 그럼요, 일방 예약이죠. 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 채권계약. 거기다 밑에다 써. 물권 계약 X. 물권 계약이 아니에요. 무슨 계약이다? 채권계약. 168페이지 채권계약이다. 옆에 보면요, 비교해서 단독 일방행위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일방행위는 이것은 뭐냐? 단독행위예요. 말이 완전히 다르죠. 일방 예약은요, 계약이고, 계약, 채권계약이고, 예약은 일방행위는 단독행위고. 항상 시험에요, 헷갈리겠죠? 하나는 단독이고 하나는 계약이니까. 그 다음에 일방 예약에선 예약을 완결 동그라미. 여러분, 완결시킨단 말이 무슨 말이죠? 뭐를 체결한다? 오른쪽에 3월 1일 본계약을 체결한다 이 말이죠. 알죠? 예약을 완결한다. 그럼 이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은 언제나 무슨 기간에 걸린다? 제척기간. 청구권은 무슨 기간에 걸린다? 소멸시효에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형성권은 제척기간에 걸리죠. 그 다음 밑에요, 일방적 의사표시요. 예약 형성권은 일방계약은 예약 완결권 행사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잖아요.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 여러분요, 만약에 음식점에 예약하죠. 그러면 음식점 주인이 완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경우는 손님이 완결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요, 우리가 6명이서 가기로 했어. 10시에. 10시에 이제 문 열고 들어가죠. 식당에 들어가서 주인한테 물어봐요. 우리 어제 예약한 사람인데 혹시 우리 식사를 준비해서 주실 수 있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지 않으면 덥석 앉아 우리 예약한 사람인지 하고 들어가요. 거들먹거리면서. 예약한 사람이라면서 건들건들하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는 거죠. 우리 왔으니 빨리 밥 내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왔는데 주인이 그러죠. 죄송해요, 깜빡 잊고 준비 안 했죠. 그럼 그건 채무불이익인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식당 안에 딱 들어와서 우리 어제 예약한 사람입니다, 완결권 행사했죠. 그러면 그 즉시로 본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본계약이. 그런데 본계약이 성립되는데 음식이 준비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죠. 채무불이익인 거예요. 그럼 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약 완결권을 행사를 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주인이 또 이제 궁금할 때가 있죠. 왜냐면 닭백숙을 20인분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사람들 안 오면 어떡할 거야? 닭색 삶아놨다가 이건요, 개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물에 투하하기 직전에 주인이 궁금하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주인이 물어보는 거죠. 올 거예요, 말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상대방이 온다 말하면 그대로 가는 거죠. 오면 오는 거고 안 오면 안 오는 것이고. 그런데 아무 말을 안 해. 원래 완결권을 행사하려면 뭘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의사표시. 그런데 지금 여기요, 의사표시 완결권 행사 여부에 대한 최고를 했어. 그런데 뭐가 없다? 확답이 없다. 확답이. 그러면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그럼 주인이 어떡하죠? 알았어요 하고 전화 탁 끊어버리죠. 그럼 니는 오지 마?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예약은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는 것으로 봅시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좀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와봐요. 3월 1일이죠 아, 밑에 제척기간. 여러분 제척기간은 물건을 인도받아 점유하더라도 제척기간은 뭘 한다? 진행하는 것이고요.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줘서 법원이요. 합의가 없으면 몇 년이에요? 10년이요 10년. 자, 그럼 됐죠? 여기 한번 봐봐. 잠깐 여기 지울게요. 여러분이 항상 우리 여러분 청구권하고 여러분 형성권하고 항상 구별을 해야 돼. 알겠죠? 그 밑에 왼쪽에 보면 칸이 좀 넓게 돼 있죠? 여기서 청구권마다 청구권은 뭐에 걸린다? 소멸시효에 걸리죠? 소멸시효. 자, 소멸시효는요, 누가요? 당사자가 입증하죠. 당사자가 입증, 내가 입증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청구권은요, 이 청구권에 의한 판결을 무슨 판결이라고 한다? 이행 판결이요. 이행 판결은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등기 이렇게.
이행 판결이고 등기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요, 여기요,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똑같은데 형성권은 소멸시효로 가지 않고 형성권은 뭐라 한다? 제척기간에 걸린다. 이렇게 제척기간이요. 이 제척기간은요, 누가요? 법원이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슨 판결이죠? 형성판결이요. 형성판결. 형성판결은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 이렇게.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야, 두 개가. 여기 이거보다 또 좀 더 디테일한 것이 있긴 있는데 가장 이제 그 크게 나누는 것이 두 가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청구권은 소멸시효. 우리가 청구권 그러면 소멸시효 걸린다. 그러면요, 갑일한테 돈 빌려줬죠. 그럼 돈을 받을 권리가 있죠. 그걸 청구권이죠. 청구권은요, 돈 받을 수 있는데 몇 년 동안 받지 않으면 10년. 10년 동안 받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는 거잖아요. 그걸 소멸시효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형성권은 같은 의미를 뭐라고 부른다고? 제척기간이야. 우리가 형 뭐죠?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요? 누가 계약을 하는데 예약을 하죠. 예약을 하죠. 음식점이요. 이런 음식점 예약할 때 보통 어떻게 하죠? 합의해 안 해요? 합의하죠. 음식점에 내가 몇 시까지 간다 얘기하죠. 그런데 합의하지 않고 뭐죠? 그 예약을 하잖아요. 그럼 몇 년 안에 가면 돼요? 10년 안에 가면 되는 거야. 10년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약을 할 때는요, 다 합의해 안 해요? 하죠. 우리가 내일 몇 시에 몇 명이 간다 이렇게. 그런데요, 언제까지 온다는 말을 안 쳐. 그러면 그 음식점은요, 10년 안에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걸 제척기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척기간은요, 어떻게 하죠? 밑에 3번 봐봐. 합의가 없으면, 기간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몇 년이다? 10년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소멸시효는 3년짜리, 1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20년짜리 딱 별도로 규정이 돼 있어. 그런데 우리가 형성권은 어떻게 한다? 합의를 하고, 합의가 없으면 몇 년이다? 10년이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계약금 계약을 봐봐요. 우리가 본 계약을 뭐라 한다? 주된 계약이라고 하죠. 계약금 계약을 무슨 계약이다? 종된 계약. 요물이죠. 요물. 여러분요, 거기 종된 계약이라고 돼 있나요? 자, 거기 종된 계약에다가 종된 계약 그 위에 약간 칸이 있죠. 거기다 써. 종된 계약 세 가지를 써. 뭐냐면 계약금 계약. 그다음에 보증금 계약.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또 그냥 환매 특약. 환매 특약 이렇게. 됐나요? 맞죠? 환매 특약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계약금 이렇게 했죠? 자, 계약금은요, 또 요물 계약은 요물이죠. 물건을 요구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계약금 계약할 때는 반드시 계약금을 줘야 돼. 계약금이 바로 물건 돈이잖아요. 그래서 현대계보, 현상광고. 이러면 현상광고를 뭐 하죠? 반드시 여러분 현상광고 돈 줘 안 줘? 돈 주잖아요. 세월호 사건 유병헌 5억 준다고 돼 있잖아. 5억 준다. 요물이요, 요물. 현상광고. 그다음에요, 우리가 강도살인 신고하면 300만 원 준다고 돼 있잖아요. 300만 원 다 현상광고 이렇게. 대물은 뭐죠? 우리가 돈을 빌렸으면 돈으로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신 물건으로 갚는다 이 말이죠. 대물 대신 물건으로 갚는다. 대물 변제요.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이렇게. 그다음에요,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이행기 전.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언제 하죠? 봐봐. 재밌는 말이죠. 우리가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해약금이 계약금이죠.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하는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요, 여기서 무슨 말이 없다? 그것은 해제를 원상 회복 의무가 없고요, 손해배상 의무가 없어. 밑에 거기를요, 두 개를 묶어서 별 하나 해. 계약금을 가지고 계약을 해제할 때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해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고. 그 다음에 이행하기 전이죠. 이행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주고받는 게 없기 때문에 원상회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중요해요. 그럼 이제 중도금 봐봐요. 중도금 뭐다? 일부 지급이죠. 그것을 무슨 단계다? 이행 단계죠. 그럼 이행 단계인데 이행 X라고 돼 있죠. 위에 X 빨간불로 빨갛게. 그러면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니까 채무 불이행이죠. 채무 불이행은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월 20일 봐봐. 4월 20일 날요, 그러니까 잔금을 치르기 전에 5월 1일이요, 갑이든 을이든 어느 일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어. 어느 일방이요, 자기는 더 이상 이행하기 싫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경우 어때요? 그러면 계약금을 뭐로 하기로 했다? 위약금으로 하기로.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면
위약금으로 확인하는 특약이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위약벌 또는 뭐로 본다?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본다. 예정. 그런데 만약 특약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실제 줄고 실제 입은 손해 동그라미 실제 손해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실제 손해를 얘기하려면 힘들잖아요. 힘들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계약서를 딱 쓸 때 처음부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확인하는데 한마디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중간에 계약을 깨면은 내가 계약금 그냥 가져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고, 만약에 위약금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위약벌 아니면 손해배상 예정이죠. 손해배상 예정이 너무나 과다하다. 예를 들어서요, 자기가 욕심이 나가지고 이 물건을 자기가 꼭 가지고 싶어. 1억짜리인데 그럼 계약금을 1,000만 원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요, 계약 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계약금을 많이 줘요, 적게 줘요? 많이 주죠. 해지를 못하게 하려고. 원래 1,000만 원만 주면 되는데 자기가 4,000원 준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가 무슨 일이 생기니까 계약 해지하고 싶어. 돈을 너무 많이 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걸 좀 깎아달라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너무나 과다하면 감액해 달라고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감액할 수 있다. 그런데 아까 위약벌, 벌 동그라미 벌, 위약벌의 벌, 이러면 위약벌은 뭐예요? 벌은 뭐냐? 벌이 뭐죠? 벌칙이죠. 오케이. 그걸 뭐냐? 페널티죠. 이러면 우리 혹시 축구에서 페널티킥 안 봤어요? 페널티킥. 그래 바로 뭐라 한다? 북한에서는 벌칙차기라고 하잖아요. 그럼 벌은 하나 더 준다 이 말이죠. 한 골 더 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위약벌인 경우는 계약금을 떼이고 플러스 알파로 별도로 손해배상을 더 청구하는 거. 아까 내가 얘기했죠. 우리가 분양이라든가 상가 분양이라든가 아파트 분양을 하면은 반드시 분양계약서 밑에 보면은 위약벌약정이라고 반드시 돼 있어. 꼭 보란 말이죠. 거기 보면은 아파트 분양받고 해약하려면 무조건 해약 못해요. 알겠죠? 당연히 계약금 떼이는 것이고, 거기다가 뭐 하냐? 예를 들어서 뭐 지금까지 기납입한 납입 금액의 뭐 1%를 손해배상으로 하기로 한다, 뭐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반드시. 그러니까 계약금 떼이고 별도로 더 돈을 줘야지 계약을 해지가 돼. 자기 멋대로 해지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뭐라 한다? 위약벌이다. 벌. 알겠죠? 그러니까 위약벌은 계약금이 아무리 많아도 감액 청구 못하죠. 왜? 별도로 더 청구할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과다해도 감액할 수 없다. 이렇게 됐죠? 밑에 계약금의 내용 보세요. 1번 분료식 계약이죠. 그런데 계약금은요, 분료식 계약인데 우리나라 원래 분료식인데 계약금을 주고받았단 말이 무슨 말이죠? 이런 봐봐. 분료식이란 게 우리나라는 뭐를 주지 않아도요,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을 많이 하고 앞에서 둘러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중개업소에서 녹음 안 한 중개업소가 없어. 알겠죠? 하도 이렇게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한단 말이죠. 중개업자가 사기꾼이라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가서 보면 알겠지만 중개업자만큼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왜? 내가 사기를 칠 이유가 없잖아요. 내 집도 아닌데. 나는 둘이 연결시켜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알겠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요, 막상 그 두 사람이 항상 계약을 깨요. 계약서 쓰고 집에 돌아가다가 깬 사람도 있다니까요. 계약서 다 써놓고. 알겠죠? 계약서 써놓고 둘이요, 계약서 잘 썼다 해서 둘이 가가지고 뭐 한다가 밥 한 끼 먹다가 더 기분 나빠서 또 여태 이거밖에 재산이 없으세요? 그러면 뚜껑 열려가지고 또 계약 깨고. 다 계약 다 끝났는데. 알겠죠? 그러니까 별의별 일이 있는 것은 사실 의뢰인들이 그렇지 우리 중개업자가 그런 경우는 거의, 중개업자 중에서 가끔 있을 수는 있죠. 알죠? 그것도 사람이니까. 모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한 8만 중에서 중개업자 중에서 거의 뭐 7만 8천 명은요 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보면 의뢰인들이 훨씬 더 문제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약서를 안 써도 우리는 계약이 성립하는데, 그런데 계약금을 주고받았다고 하는 것은 둘이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안 했다는 것이다. 했다는 걸 증거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증약금 이렇게. 자, 일방이라도 이행의 착수 줄고, 이행의 착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로요 계약금을 포기하면 그때 해제 X. 그런데 단순히 이행의 준비만, 거기요 단순히 이행의 준비만 하죠. 그럼 뭐가 아니에요? 이행의 착수가 아니에요. 이행의 착수가 아니라고. 그럴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 없다? 해지할 수 있다. 왜요? 이행의 착수가 아니니까. 4번은요, 계약금 약정만 있거나 약정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면 해약금이 한 해지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요? 써. 요물 계약이므로 옆줄 긋고 요물. 요물이란 거 뭐죠? 아, 얘는 요물스럽네. 그 요물이 아니고 물건을 요구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계약금 계약은 반드시 계약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약금을 지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해지할 수 없다. 5번은요.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 의사표시를 했으나 매수인이 줄고 수령을 거부. 그다음에 맨 끝에 공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옆줄 긋고 일방적 의사표시. 일방적 의사표시이므로. 그러면 일방적 의사표시란 말이 뭐죠? 상대방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일방적 의사표시이므로 알겠죠? 상대방의 동의 X, 상대방의 동의 X, 동의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내가요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안 받죠? 안 받아도 굳이 그래 알았어 그럼 너 언제든 연락해 입금해 줄게 그냥 말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왜요? 상대방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 내가 언제든지 중도금 지급하기 전까지 나 계약 못한다고 하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뭐가 있어야 돼? 증거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문자를 보냈거나 음성 녹음을 메시지를 보냈거나 뭔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8번 이행기 전 일부라도 이행하면 이행기 전 우리 봐봐 여기 원래는 중도금이 4월 1일 이행기죠. 이행기 전에 지급해도 무슨 단계다? 이행 단계죠. 그러면 이행 단계는 계약금에 의한 해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8번 봐봐.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 줄고 그러면 일부만 지급했단 말은 1,000만 원인데 600만 원만 지급했다 이 말이죠. 6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내가요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600만 원 지급한 상태에서 내가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600만 원만 포기한다. 왜 X? X 얼마를 더 줘야 돼요? 400을 더 주고 계약을 해지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해지할 때는 실제로 지급한 계약금이 아니고 예정된 계약금을 지급하고 해지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맨 끝에 약정 계약금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주된 계약이 무효 줄고 맨 끝에 계약금 계약도 효력을 잃는다. 계약금 계약도 효력을 잃는다. 여러분요, 내가 지금 7번 안 했죠? 봐봐 7번. 여러분요, 우리 우리가 이제 매매 계약을 하잖아요. 매매 계약을 할 때 중도금이 있고 뭐가 있죠? 잔금이 이렇게 있잖아요. 중도금과 잔금이. 그럼 여러분요, 중도금 줄 때 있죠. 중도금. 여기 잔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중도금은 무슨 단계죠? 이행 단계죠. 근데 이 이행 단계에 중도금 누가 주는 거죠? 매수인이 주는 거죠. 매수인. 그럼 매도인은 언제 이행 단계죠? 매수인은 잔금을 받으면서 등기 서류를 주는 거 아니에요? 등기 서류를 교부하는 게 이게 매도인이요. 매도인의 이행 단계란 말이죠. 매도인은요. 그러니까 매도인은 등기 서류를 줘야 되는데 이 매수인이 잔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매수를 상대로 잔금 달라고 소송을 해서 잔금 달라고 소송을 했다고 해서 잔금이 내 통장에 꽂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 이해됐나요? 매도인이 매수인 상대로 잔금 지급을 해달라고 잔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잔금이요 내 통장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매도인은 언제가 이행 단계냐? 잔금을 받으면서 등기 서류를 주는 게 이행 단계라고요. 그냥 지금 이 단계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해서 잔금을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이행 단계에 접어들었다 접어들지 않았다 접어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행 단계가 아니죠. 이행 단계가 아니니까 여전히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7번 보면 매도인이 잔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 거기 줄고요. 잔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죠. 이행 단계가 아니다. 이행 단계가 아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의외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하고 약간 계약금 계약이 많이 달라. 그리고 지금까지 계약금 계약은 시험에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매년 시험에 나온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장 보세요. 그 다음 장이 이제 여러분요 담보책임이에요. 담보책임을 잠깐 쉬었다 해야 되는데 이 담보책임은요 재밌어요. 왜요? 양이 많아요.
그래서 양이 많으니까요 재미가 있어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담보 책임은 여러분들이 이 담보 책임 때문에 매매하죠. 매매. 아파트나 주택을 여러분 거래하잖아요. 거래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매매예요. 만약에 여러분 얼마 전에 비 왔죠. 비 와가지고 그 비 온 집을요 비 오기 전에 매매한 집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서 지금 빗물이 아마 샜을 거예요. 그러면요 매수인은 누구한테 쫓아가서 지금 전화한다? 중개업자한테 전화한단 말이에요. 중개업자가요 엉뚱한 소리 하면 큰일 나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담보 책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금 뭐죠 예약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뭐죠 계약금 계약이라든가 지금 우리 중도금 뭐좀 다음 시간에 배울 담보 책임이라든가 그다음에 교환이라든가 환매라든가 임대차 이것은 실질적으로 계약 강도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이 겹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매매하고 임대차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매매고요. 다음 시간까지가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 뭐냐면 임대차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담보 책임 끝나면 바로 뭘 배울 것이냐? 임대차를 배울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되면은 교환하고 환매를 볼 거예요. 됐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